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한반도 안보 질서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참 분주했던 한 주였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TV 서해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많은 여운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진은 긴 여운,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사진부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인들인 것 같은데 네네. 여기가 그 남과 북의 정상들이 악수를 했던 그 군사 분계선인데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개방이 됐나요? 하하, 뒤에 보면 외국인도 있죠? 예. 실제로 이곳에 섰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저희도 궁금한데요. 이게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럼 실제 판문점이 아니라 네. 촬영 장소였던 거군요. 일종의 세트라고 보시면 예. 되거든요. 이곳을 찾은 외국인 커플과 시민들이 공동경비구역 JSA의 이 판문점 세트에서 4.27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악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은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상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JSA라고도 부르지요. 이곳에서 민간인은 출입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이곳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이렇게 발길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영화 세트장이었던 건데 네네. 전 처음에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실제 판문점인 줄 알았어요. 네, 이곳이 실제 판문점이었으면 이분들 난리 납니다, 정말.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한데요. 분단의 한가운데에서 서로 우정을 나누는 남북한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공동경비구역 JSA가 바로 이곳 세트장에서 촬영됐습니다. 이곳에는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 4동, 그리고 북한 쪽에 세워진 판문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사무동과 바닥에 설치된 군사분계선, 턱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얼핏 보면 파주에 있는 판문점과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네. 노동절인 지난 1일 이곳 세트장에는 오전 시간대부터 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 사이에 군사분계선 위에 올라가서 북측 판문각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남양주 종합촬영소 내 관람 체험 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인데요. 무료 개방을 마친 뒤에는 관람 체험 시설 운영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의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도 철거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간 약속을 했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화되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확성기 방송 시설이 철거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군복을 네네. 보니까 우리 측의 모습인데 이런 철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은 조립을 한 역순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육군 구사단 교화중대 장병들이 이곳에서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나흘 만에 이뤄지는 이번 상호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인데요. 특히 비무장지대를 실제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첫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측에서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한 당일날 네네. 북측에서도 확성 방송 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이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시작돼서 남북 관계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북한은 1962년부터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이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재개해 최근까지 가동을 해왔습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자 이에 맞서 군사 분계선 일대 40여 곳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달 23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단하자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지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체제 선전 도구 등으로 이용되어 온 확성기의 철거, 남북 화해 국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은 이동형 10여 곳과 지상 고정경 30여 곳 등 모두 40여 곳이 운영 중이었는데요. 국군 심리전단은 확성기 제작업체의 안내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확성기 방송 시설을 하나하나 철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의 여운이 아직 우리 마음에도 남아있는데 청와대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받고 어딘가로 걸어 들어오고 있네요. 네, 표정 봐서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죠.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날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의미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수석들과 보좌관들이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마련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회의장에 입장을 하자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두 일어나 이렇게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낸 겁니다. 예. 이에 문 대통령은 누가 시킨 거예요? 라는 농담을 건넸다고 하는데 예. 참모진들은 자발적인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 이렇게 수보 회의에서 회담 결과를 잘 이야기를 하고 더 추구적인 방안을 논의를 했을 텐데 이 밖에도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오는 9일에는 또 일본을 방문하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취임 1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고 우리 대통령의 방일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무려 6년 5개월 만입니다. 한중일 3국이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3국 정상회의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뒤 중국의 소극적 자세 그리고 우리의 탄핵 정국 등이 얽혀서 지난 2년 반 동안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에서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각각 참석한다고 합니다. 또 3국 정상회의 직후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양자회담은 이번이 4번째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향후 계속될 남북 접촉 과정에서 북일 정상회담 개최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점퍼를 입고 주먹을 불끈 쥐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모습인데요. 네네. 뭐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한국노총이 주최한 2018 노동절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절을 맞아 5년 만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조합원, 가족들,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자 등 약 10,000명이 참석을 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장병환 평화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도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는 같이 했습니다만 사실 4월 임시국회 단 한 번의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서 최악의 국회다 이런 평가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꼬일 대로 꼬였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에 이어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펼친 끝에 결국 아무런 성과가 없는 맹탕 국회로 마무리됐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소집됐는데요. 이 꽉 막힌 국회를 풀 묘수가 마땅치 않아서 5월 국회 역시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추진을 상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비핵화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위장 평화쇼라면서 반대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서 5월 국회 자체가 원만한 안건 처리보다는 이전투구식 정쟁의 장이 되거나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흐지부지 될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기를 한 달가량 앞둔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도 대화가 열리는 세상이 됐는데 여야 5당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떠들썩했던 이 사진인 것 같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결국 경찰에 출석했죠. 네,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도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 담당 전무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조 전 전무는 포토라인에 서기에 앞서 익숙하지 않은 듯 두어 차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설 자리를 찾는 등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초췌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뒤에 우리컵을 던진 것과 음료를 뿌린 것을 인정하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신에 허리를 한 2초가량 숙이면서 죄송하다 이런 말만 한 6차례 정도 되풀이했습니다. 이전에 언니도 한번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와 출석 장면이 참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 2014년 12월 영상 그리고 이번 영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멘트가 다른 게 그닥 없거든요. 과거 재벌가 자녀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례는 덜어 있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일은 이례적인 만큼 이날 강서경찰서 앞에는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일본 등 외국 매체들도 나와서 조 전 전무의 경찰 출석 모습을 취재하려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가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큰딸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2014년 12월 17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었는데 조현민 전 전무 역시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때는 혐의를 부인했죠. 본인 입장에서는 처벌의 근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 사진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포착된 사진인 것 같은데요.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죠. 꽤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예상외로 오전 1시 좀 지나서 나왔죠. 지난 2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조사를 마친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 담당 전무가 귀가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자 취재진들이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출석하면서 죄송이라는 말을 한 6차례 정도 되풀이했던 조 전무. 이 누리꾼들에게는 사과 보시냐, 죄송 보시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사과라는 말만 반복하니까 그런 말만 반복하는 로봇이냐 이런 의미죠. 그것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들렸다라는 거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반응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조사를 끝내고 귀가하면서 또다시 취재진을 향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네, 조 전 전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광고업체 팀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뿌렸는지 던졌는지 이걸 경찰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와 봐야 할 텐데 그곳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경찰 조사에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졌다.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이다. 사람을 향해 뿌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대책을 상의했을 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전 전무의 진술은 유리컵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특수 폭행 혐의는 물론 음료를 사람에게 뿌렸다는 단순 폭행 혐의까지 모두 피하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전 전무가 최소한 종이컵에 든 음료를 회의 참석자에게 뿌렸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확보한 피해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경찰은 조전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의 갑질 논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피해자와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딘가에서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개인적으로는 취재를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봉하마을입니다. 아, 예.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방문을 한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이 집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집이다라고 말한 데 따라 자택을 시민에게 정식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노무현 재단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첫 시민 방문객을 맞는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집을 공개했습니다. 2년 전 잠시 특별 개방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매주 월 화요일과 설 추석 그리고 매년 노 전 대통령 기일을 제외하면 매일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생전 이 집은 내가 살다가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집이라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개방이 되다 보니까 네. 본 사람들이 참 신기했을 것 같은데 여기 구성이 참 정원, 서재, 안채, 또 사랑채까지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여기를 둘러봤던 시민들의 표정은 어땠는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직접 사진으로 표정이 어땠는지 살펴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굉장히 진지하고도 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안채를 둘러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가운데 보면 아이가 입을 떡 벌리고 있죠. 예. 뭔가 굉장히 신기한 걸 본 모습입니다.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시민들이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집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설명을 해주는 분이 또 한 분 또 앞에 계시네요. 저분이 전문 해설가입니다. 예. 이날 사저를 처음 구경한 한 방문객은 몇 번 묘역을 찾아온 적은 있는데 사저하는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왔다는 70대 방문객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런 좋은 날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면서 최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떠올린 듯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네, 노무현 재단은 애초 지난 1월부터 일반에 공개하려고 했다가 이게 늦어진 거라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은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생태 건축의 대가죠. 고 정기용 건축가가 흙, 나무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해 설계를 했습니다. 주택을 전시관으로 바꿔야 하고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통로 확장 이런 공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5월로 연기가 된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한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요. 회당 관람 인원은 25명으로 약 45분 동안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서 각 공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5차례 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반, 2시 반, 그리고 3시 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말에는 한 차례 추가돼 하루 6차례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대통령의 집을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등록 문화재를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